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월 직접 대출 두 번째 시간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드리기에 앞서서 소진공에서 공고한 접수 일정 안내를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화면인데요. 이 화면은 소진공 정책자금 홈피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월 정책자금, 혁신성장 촉진자금과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이 5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접수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혁신성장 촉진자금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이미 올려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공문으로 다시 가서요.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문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자금 신청 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이 뭐냐 하면 자금 신청할 때 필수로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동영상을 여기 게재를 해 놓을 테니까요. 요거를 링크를 통해서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꼭 한번 시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에 대한 사업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든지 감염병, 그리고 일시적 경영애로 이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운전 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TMF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홈플러스 부도 사태 이런 부분에서 애로를 겪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운전 자금을 지원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신청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그 대신에 연매출이 좀 작아야 됩니다.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업력이 7년 미만이어야 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사업자금의 이름이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이기 때문에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 요거는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면서 또 여기에 플러스 매출이 10% 이상 감소를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매출 감소 확인 예외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확실히 누가 보더라도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된다라고 확인하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소상공인들은 이제 신청 대상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또 살펴보게 되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는 의미는 국세청 신고 매출의 기준이 되겠고요. 업력 7년 미만이라는 것은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은 사업자 등록 증명상 개업일이 기준이고요. 법인은 회사 성립일로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매출 감소 확인 또는 매출 감소 확인 예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출 감소 확인의 경우에는 여기 1번부터 8번, 9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각 호에 해당이 되면서 동시에 매출이 10% 이상 감소가 되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좀 어렵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이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요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은 뒤에 나옵니다. 예외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소재한 소상공인이 아니라 인접한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입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접하지 않고 이 특별지원구역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매출 감소 확인 예외가 인정이 되지만 인접한 읍면동에 소재한 분들은 매출 감소 확인이 되면서 동시에 10% 이상 감소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 구역 또는 자율상권 구역 이것도 인접한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역시 10% 이상 감소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이번에 5월 직접 대출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분쟁 조정을 진행 중인 그런 소상공인 이런 분들, 또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 부도로 피해가 인정되는, 그래서 최근 6개월 이내 홈플러스 작년에 이제 팀F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홈플러스 폐업 부도 이런 사태로 인해서 납품 대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이 주요 거래처가 어떤 거래처냐면, 여러분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 매출액의 30% 이상 이렇게 차지하는 거래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다라고 하면 홈플러스에 여러분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매출액의 30% 이상 홈플러스가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금년에 울산, 경북, 경남의 산불 피해가 크게 났죠. 여기에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했고, 여기에 소재 중이고 재해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이어야 됩니다. 아닌입니다. 발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여기에 매출 감소 확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 이상 매출이 감소된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기타 중기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매출 감소 확인 방법은 여기 확인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매출 감소 확인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여기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요. 이 1번부터 6번까지 각 호의 하나에 해당이 되면 확인을 예외해 줍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접한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직접 소재를 하게 되면 이제 확인 예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용위기 지역 또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지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요것도 역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인 예외에는 이렇게 다 거기에 소재한 소상공인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가 15%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자, 주요 재료비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총 재료비 중에 한 개 재료가 재료비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두 개 재료가 총 재료비의 40% 이상, 그리고 세 개 재료가 재료비의 50% 이상 이렇게 차지를 해야 된다는 게 주요 재료비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15% 이상 상승한 그런 단가가 15% 이상, 이거는 뭐냐? 이거는 주요 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의 합이 15% 이상 상승한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소상공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증빙이 된다면 요거는 확인 예외를 해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타 중기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소상공인 요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죠. 광업제조업 건설업은 수업은 10인 미만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자금 용도는 운전자금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융자 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번에 2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2.79%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보다 조금 더 내려갔죠. 자, 그 다음에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정책 우대부터 정책 배려, 사회안전망, 성실 상환인 경우에는 각 0.1%포인트, 최대 0.4%포인트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5년이 되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동일기업당 7천만 원까지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대출 잔액 합산입니다.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환 방식은 요 대출한도 운영 방법은 읽어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동일 기업당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뭐 총 5억 원,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10억 원까지 이렇게 최대 한도를 운영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대출 신청을 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 자, 상환 방식은 거치 기간 후에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상환 기간 동안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융자 절차에 자금 접수 후에 소진공에서 직접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 결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금 접수 후에 언제 돈이 나오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심사를 하는 기간이 보통 한 달까지는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 접수 후에 한 달까지는 좀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업 평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신용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좀 많이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심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여러분들이 여유를 갖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이트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거는 이제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창에 소진공 정책자금 이렇게 치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배너가 뜰 겁니다. 5월 2일 들어가면 여기에 신청하기 배너가 뜰 거고요. 그래서 일시적 경영회로 자금이 뜨게 되면 신청하기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소상공인 경우 고령층 이런 분들은 센터에 가시면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도와드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직접 한번 관할 센터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약정 방법은 요거 똑같습니다. 과거와 똑같이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이 약간 약정 방법에 있어서 틀린데 신청 방법은 똑같이 온라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인데 약정 방법이 개인은 온라인 전자약정, 법인은 직접 센터에 가셔서 대면 약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신청 기간은 5월 2일 금요일 10시부터 5월 13일 화요일 저녁 6시까지인데요. 예산 소진 시에 조기 마감이 되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빠르게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부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지원 대상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 제한 대상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세금 체납 당연히 안 되죠. 신용정보 등록이 되면 이렇게 신용도 판단 정보라든지 공공정보에 이런 정보들이 등록이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연체가 되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가 되면 또 당연히 안 됩니다. 권리침해라는 거는 경매 신청 압류라든지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가 있으면 안 됩니다. 휴폐업이 되면 당연히 안 되고요. 6개월 이내 재신청 안 됩니다. 한계 기업, 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한계 기업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안 되고요. 부채 비율이 700% 초과가 됐다. 안 되고요. 매출액 초과해서 차입금이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제출 서류 중에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하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수 제공 서류 중에 요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영상을 제가 소개해 드렸죠. 제가 올린 동영상. 요거는 뭐 혁신성장 촉진자금 관련된 기업 현황 사업 계획을 올려드렸는데 양식이 다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가셔서 이제 특별 지역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나와 있고요. 여기 신청 대상 지역 여기 나와 있죠.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 지역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서울하고 강원 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 지역, 인천, 부산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상권 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지정하는데요.
경남 지역부터 시작해서 전남 지역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이라든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특별 대응 지역 이런 지역은 해당 지역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불 지역 여기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5월 직접 대출 가운데 두 번째 시간으로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